그래서 현금을 항상 이렇게 아무튼 잘 이렇게 어느 정도 현금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된다. 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떤 좋은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오히려 위기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뭐 환율 얘기하면서 자꾸 위기 얘기하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기회예요, 기. 오히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뭐 그 증여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하다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좀 남았었는데, 그래서 나머지 부분, 그 증여와 관련해서 나머지 부분을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배우자,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자녀 쪽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 자녀도 이제 성인이냐 미성년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배우자도 이제 배우자는 증여에서 이게 6억까지가 공제가 되는 거죠. 6억까지 공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증여를 할 때는 물론 10년간에 걸쳐서 그런 거예요. 10년에 10년 동안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6억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세를 안 내고 6억까지 그 배우자한테 그건 뭐 남편이 부인한테 주든 부인이 남편한테 주든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6억까지 증여세 없이 6억까지 아무튼 공제가 된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고 넘겨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세금을 안 내고 그래서 배우자 공제가 6억이다. 크죠. 아까 자녀들 같은 경우는 뭐 성인 자녀가 5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10년 단위로 6억이니까, 이 10년 단위 6억이니까 이렇게 10년, 20년, 30년, 20년이면은 12억까지 한다는 얘기고, 그렇잖아요? 30년이면은 18억까지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증여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절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전략을 잘 짜면 그 세금을 아무튼 안 내고, 아무튼 상당한 어떤 자산이나 현금이나 아니면 재산, 부동산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증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6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이렇게 공제가 된다. 이게 공제가 6억까지 된다는 거죠. 공제가 6억까지 된다. 10년에 걸쳐서. 자, 그러면 만약에 반복증여니까, 그러니까 반복증여니까 6억을 하고 6억을 먼저 10년 중에 6억을 먼저 증여를 하고 그리고 나서 1억을 더 증여를 했다. 이런 얘기죠. 반복증여라는 것은 6억을 증여를 해서 1, 2년 전에 6억을 증여를 했는데 1, 2년 후에 1억을 증여를 했다. 그래서 토탈 이렇게 해서 그 7억이 증여가 됐다. 그러면 세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 그러면 여기서 그 증여 재산의 공제가 6억이니까 여기 7억에서 6억을 빼면 그게 1억이고 그 1억에 대해서 과표가 10%가 되니까 그러면 계산하면 1,000만 원이 되고 역시 이걸 계산할 때는 여기 97%를 곱하면 되는데 100%가 아니고 그러면 이건 곱하기 0.97이 된다는 0.97 곱하기 0.97 그러면 97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 6억을 증여를 하고 1억을 증여했는데 그 이후에 10억을 또 증여를 했다. 10억을. 그러니까 1, 2년 후가 됐든 2, 3년 후가 됐든 시간이 좀 지나서 아니면 뭐 바로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10억을 더 증여를 했다. 세금을 내고 증여를 했는데 또 증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토탈에서 17억이 증여가 됐는데 그럼 17억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 공제가 6억이니까 6억을 빼고 그러면 17억에서 6억을 빼면 이게 11억이 되고 11억에서 거기에서 이제 과표가 10면은 이게 40%짜리 과표가 되는 거예요. 40%짜리 그 표에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 1억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그 과표가 있었는데 그 세율이 40%짜리가 되고 거기에서 40%짜리 계산하고 그 누진 공제액을 빼주고 그러니까 앞에서 여기서 1,0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을 낸 게 있으니까 그걸 빼주면 그게 이제 그 여기 보면 2억 7천만 원이 되는 거고 계산은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그 0.97
0.97을 곱하면 된다. 그러면 2억 6,100만 원, 2억 6,190만 원 세금을 내는 형태가 돼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증여를 했다고 해도 이렇게 하나씩 더한 다음에 공제를 빼고, 그래서 앞에서 세금 낸 거 빼고, 앞에서 세금을 냈으니까 그 중복으로 내면 안 되죠. 그 앞에서 세금 낸 건 빼주고, 그리고 이제 누진 공제를 이렇게 해주면 그거에서 계산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방법은. 이제 그 일주일 전이라 또 뭐 기억이 또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대 할증 얘기 나왔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그죠, 이제 이게 예를 들면 그쪽,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뭐 그 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여기 손자손녀한테 직접 증여를 하는 거죠. 손자손녀한테 직접. 여기 부모를 건너뛰고, 여기 부모를 이렇게 건너뛰고, 여기 손자손녀 입장에서 이 부모를 건너뛰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건너뛰고, 이렇게 직접 이 원래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세대를 생략한다는 얘기. 세대를 여기 세대를 건너뛴다. 세대를 건너뛴다. 그래서 세대를 건너뛰기 때문에 할증이 붙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성인 손자녀, 여기서 성인이 몇 살이냐 제가 지난주에 물어봤잖아요. 성인 손자녀 증여를 할 때는 얼마까지 공제가 되냐면 5천만 원까지. 이것도 10년에 걸쳐서 그렇다는 거죠. 10년에 걸쳐서. 10년 동안 성인 손녀 장녀한테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공제되는 액수는 똑같죠. 그러니까 앞에서 그 성인 자녀한테 할 때도 5천만 원인데, 여기 성인 손녀 자녀 할 때도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 똑같아요, 액수는. 여기 보면.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는 10년에 걸쳐서 5천만 원까지는 그 세금을, 증여세를 하나도 안 내고, 아무튼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손자가 됐든 손녀가 됐든, 그러니까 아무튼 손녀한테 이렇게 5천만 원까지는 10년 동안 5천만 원 대해서는 증여세 없이 이렇게 증여를 해줄 수가 있다. 단 이렇게 해서 아무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게 어떻게 또 커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신고만 하면 된다. 신고만. 이게 잘 모르겠거든. 뭐 세무사하고 가서 상의하셔가지고 하시면 된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1억을 증여를 했다. 1억을 증여를 하게 되면 여기서 5천만 원을 빼고, 공제인 5천만 원을 빼고, 그러면 1억에서 5천만 원 빼면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에 대해서는 10%가 되는데, 10% 곱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130%를 곱한다. 130%. 130. 이게 130%를 곱한다는 얘기는, 그럼 130을 어떻게 곱한다느냐? 그럼 이게 이제 1.3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1.3. 그러니까 원래 100%면, 이게 100%면 그 2를 곱하나 안 곱하나 똑같으니까, 원래는 할증이 없으면 2를 곱하는 건데, 거기 성인 손녀 자녀가 아니고 자녀에 대해서는 100%를 곱한 거예요. 100%. 100%. 그러니까 100%를 곱한다는 것은 곱하기 2를 했다는 거죠. 곱하기 1. 근데 여기 이제 할증이 붙기 때문에 여기는 130%를 곱한다는 얘기는, 130%를 곱한다는 것은 1이 아니고 1.3을 곱한다. 자, 방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 계산을. 방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3번. 그 100%를 곱하고 130%를 곱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요. 그 앞에서 제가 쭉 97%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이게 이제 650만 원이 드는데, 여기서 690만 원을 다 내는 게 아니고 650만 원을 타는 거예요. 여기다가 0.97을 곱하면 된다. 0.97.
아무튼 기간 내에 내게 되면,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기간 내에 내게 되면 0.97을 곱하면 된다. 똑같죠? 앞에서 설명한 거하고. 이게 할증 130%만 곱하는 거, 요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만약에 증여를 10억을 냈다. 그러면 10억을 냈으면 여기서 그 5천만 원을 빼고, 그러면 이게 9억 5천만 원이 되니까 9억 5천만 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세율이 몇 프로짜리가 되냐면 이게 30%짜리가 되는 거예요. 30%짜리. 30%짜리. 요걸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누진 공제액을 뺀 다음에 누진 공제액 있잖아요. 누진 공제를 뺀 다음에 여기에다가 130%. 그러니까 1.3을 곱하는 거죠. 그렇게 곱하면 이게 2억 9,250만 원이 되는데 2억 9,250만 원에 대해서도 0.97을 곱하면 된다. 0.97. 그러면 그게 2억 8,370.5만 원. 이만큼이 계산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는 방식은 앞에서 그 자녀 부분에서 계산했던 거나 똑같아요. 다만 이제 그 할증이 붙기 때문에 1.3을 더 곱해준다. 자녀인 경우에는 그냥 2를 곱하니까 안 곱해도 되는데, 손자, 손녀로 이렇게 세대를 건너뛰고 이렇게 증여를 하게 되면 1.3을 더 곱해준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보면. 자,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이렇게 뭐 며느리한테 증여를 한다든지 사위한테 증여를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겠죠. 며느리나 사위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에 10년간에 걸쳐서 결국 공제가 얼마냐는 얘기죠. 공제가. 그래서 며느리나 사위 앞으로 증여를 한다면은 이것도 물론 10년에 걸쳐서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얘기. 1,000만 원. 1,000만 원까지 공제. 1,000만 원까지는 10년에 걸쳐서 증여세 없이 며느리한테 주거나 아니면 그 사위한테 주거나 이렇게 줄 수가 있다는 거죠.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응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잘 응용을 하면 되겠죠. 일단은 게 부모 입장에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현금이 됐든 재산이 됐든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이렇게 증여를 하는데 어차피 나중에 상속으로 가는 거 이렇게 이제 살았을 때 어떤 기회가 됐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증여를 해준다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이런 공제 부분을 잘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절세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설명드린 그 부분하고 지금 오늘 설명드린 부분, 원래는 이게 지금 쭉 연결된 건데 그것을 쭉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그 절세에 대한 전략을 잘 짜면 특히 성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증여세를 절세를 할 수가 있겠죠. 10년 단위로 이렇게 한다고 보면은 상당히 많은 세금을 절세를 하지 않겠어요? 그럼 만약에 1억을 증여를 했다. 그러면 1억에서 그 1,000만 원, 공제 1,000만 원을 빼면 그게 9천만 원이 되고, 9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율이 10%짜리가 되니까, 그러면 그게 900만 원이 되고, 여기 900만 원에 대해서 0.97, 0.97을 곱하면 873만 원. 873만 원. 1억을 내서 뭐 며느리한테 증여를 해주거나 그 사위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으로 내는 게 한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요 사이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게 1,000만 원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10억을 증여한다. 10억을 증여한다면 결국 공제액이 1,000만 원이니까 여기서 과세표준은 여기서 10억에서 1,000만 원을 빼면 9억 9천만 원이 되고 세율이 이게 30%짜리가 된다. 30%짜리 돼서 이 누진 공제액을 빼면 그 2억 이렇게 3,700만 원이 되고, 그래서 2억 3,700만 원에 대해서 0.97을 곱하면 그게 2억 이만큼이 나온다는 거죠. 2억 2,989만 원 이만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경우별로 다 계산이 되는. 만약에 반복해서 하겠다, 똑같아요. 증여를 하고 또 증여를 하고 또 증여를 하고 이런 얘기죠.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증여를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거쳐서 반복적으로 증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10년을 걸쳐서 그래서 1,000만 원을 증여한다. 그러면 역시 이제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1,000만 원을 증여했는데 그 후에 1억을 더 증여를 한다 이 얘기죠. 1억을 더 증여를 하게 되면 총 1억 1,000만 원을 증여하는 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공제액 1,000만 원을 빼고 그러면 1억을 해준 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10%를 하고 그럼 1,000만 원이 되는데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97% 그러니까 0.97을 곱하면 이게 97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1,000만 원을 그러니까 첫 번째 1,000만 원을 하고 두 번째 여기 1억을 하고 세 번째에 걸쳐서 10억을 증여를 했다. 그렇게 되면 총 해서 얼마가 되냐면 11억 1,000만 원이 되죠. 11억 1,000만 원. 그 1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여기 1,000만 원 공제액을 빼고 여기 이제 11억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빼면 그 11억이 되니까 11억에 대해서는 세율이 40%짜리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누진 공제액을 빼고 그 다음에 앞에서 낸 세금 1,000만 원 여기 있잖아요. 1,000만 원 여기 이제 1,000만 원 세금을 빼고 1,000만 원을 빼고 그럼 계산하면은 이렇게 2억 7천만 원이 되는데 역시 여기에다가 0.97을 곱하면은 2억 6,19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방식은 똑같아요. 앞에서 그 자녀 부분에서 계산하는 방식만 이해를 해 놓으시면 나머지 이게 성인이 됐던 자녀가 미성년자가 됐던 아니면 이게 뭐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이렇게 손녀 손녀로 이렇게 세대를 건너뛰고 하든 아니면 며느리 손자 이렇게 하든 그래서 이게 이제 공제가 얼마냐 이것만 알면 계산 방식은 어차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반복 증여 아까 한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다 보면 여기 이제 누진 공제라는 얘기가 자꾸 나왔는데 이 누진 공제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누진 공제라는 것은 이제 원래는 계산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억을 증여한다. 20억을 증여한다. 그러면 이렇게 구간별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억을 계산하면 이렇게 20억 있으면 이렇게 20억 있으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20억까지 하면 일단은 여기에서 1억 구간이 있다는 게 1억 요 구간에 대해서는 1억에 대해서는 10%로 계산하고 이런 얘기 10%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억 초가 얼마예요? 5억까지잖아요. 여기 5억, 여기 5억, 1억을 넘어서 5억, 1억을 넘어서 5억까지니까 그러면 요 사이가 이게 4억이 된다는 거예요. 4억. 그러면 그 4억에 대해서는 몇 프로짜리가 되냐? 이게 20%짜리가 된다는 거예요. 20%짜리. 이해가셨어요? 그 4억에 대해서 20%짜리가 된다. 여기 1억 밑에가 10%짜리가 되는 거고 1억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5억을 넘어서 그 다음에 5억을 넘어서 10억 이렇게죠. 5억을 넘어서 10억 그러니까 5억을 넘어서 10억 그러면 요 구간이 5억이 되는 거죠. 5억 요 구간이 자 요 구간이 이게 5억이 되는 거죠. 5억 그러면 이 5억에 대해서는 몇 프로짜리가 되냐면 이게 30%짜리가 된다. 30%짜리 이게 30%짜리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10억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구간이 10억 초가 얼마예요? 30억 10억 초가 여기 30억 10억 초가 30억은 저 위에잖아요. 위에 여기 30억이면 여기 위에인데 요 구간에 대해서는 그게 40%짜리가 됐네요. 40%짜리 요 구간에서는 40%짜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1억에 대해서는 10% 여기 1억 있잖아요. 1억에 대해서는 10%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4억에 대해서는 20%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5억에 대해서는 그죠? 여기 5억에 대해서는 30%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10억을 넘어서 20억이면 여기까지가 10억에서 20억까지 이게 10억이 되는 거죠. 10억. 그 10억에 대해서는 40%짜리 계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더하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서 더하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서 더하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서 더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그게 총해서 6억 4천만 원이 된다. 6억 4천만 원.
자, 방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5번 쳐보세요. 5번. 그러니까 누진세 계산한 것은 원래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방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이게 원래는 이게 누진세 계산할 때 이렇게 구간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쭉 계산을 해가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계산을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이렇게 계산하면 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간이. 이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계산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그 공제표를 이용해서 미리 이 누진 공제액을 미리 이렇게 계산을 해 놓자는 거죠. 이렇게. 미리 계산을 해놨다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방법이죠. 그러니까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한 시간을 많이 걸리지 않고 빨리 계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 누진 공제를 이용해서 계산을 빨리 하는 방법이란 게 뭐냐면, 이렇게 구간을 거쳐서 계산을 하지 말고 그냥 20억에 대해서 그 20억을 증여한다. 그러면 20억에 대해서 그냥 한 번에 계산을 하는 거죠. 20억에 대해서 계산하면 20억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서 계산해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여기 20억 여기 있잖아요. 10억 초과 30억 요 구간 10억 초과 30억 요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요. 요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의 세율이 몇 프로짜리냐면 40%짜리가 되니까, 그래서 20억 곱하기 이 40%를 갖다가 바로 곱해서 계산을 하면, 여기서 계산을 바로 하고,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20억 곱하기 40% 계산하면 20억 곱하기 40%를 바로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이 누진 공제표를 이용해서 그때의 누진 공제표에 있는 그 계산값이 얼마냐면 이거야. 이거 있지? 1억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빼주면 바로 요걸 먼저 계산하고 1억 6천만 원 표에 있는 이 값을 갖다가 바로 대입해서 풀어주면 그게 바로 6억 4천만 원이 되는데, 여기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이 6억 4천만 원이나 이렇게 공제표를 이용해서 계산한 요 값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6억 4천만 원이나 여기 6억 4천만 원 똑같다. 그러니까 이 증여세 계산할 때는 이렇게 구간별로 이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이해를 다 하면서 계산하지만, 나는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난 계산만 빨리 하면 된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을 하지 말고 여기 있는 누진 공제액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하면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게 짧은 시간에 계산이 딱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누진 공제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빨리 하는 방법이다. 자, 방금 설명한 거 이해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자, 그래서 누진 공제 이렇게 해서 하고, 증여세는 이제 제가 지난주 설명드린 거하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요거 잘 이렇게 이제 활용하셔서, 아무튼 이제 본인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게 상황들이 다 다르니까, 본인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한테 증여를 할 건지, 아니면 누구한테 증여를 받을 건지, 증여를 해줄 건지, 요거에 따라서 이 전략을 잘 세워서 이렇게 시간을 두고 10년 단위로 이렇게 증여를 해가면, 그렇죠? 증여세 없이 상당히 많은 어떤 현금이 됐든 재산이 됐든 이런 것들이 증여해 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이제 그 계획을 잡아서 이 전략을 짜가면 된다. 이런 얘기죠. 다 하고 이제 그게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세무사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통해서 본인들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비용 주고. 내가 계산했는데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의문스럽다. 그러면 아무튼 본인들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시고, 이게 정확하게는 이제 내가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세무사분들한테 뭐 그 비용 이렇게 안 비싸니까 이게 주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은 내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그것은 세무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이게 아무튼 당사자들이 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럼 당사자들이 이렇게 어떤 증여와 관련해서 절세를 하려면 지금 제가 지난주 오늘 이렇게 해서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을 알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내가 증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해갈 건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아무튼 증여세를 이렇게 절세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